네, 안녕하세요. 미랄쌤 김진수입니다. 오늘은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이 선물이란 뭐냐? 선생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떤 걸 궁금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강의를 좀 다녀왔는데 거기 안에서 대부분 좀 질문들이 있어요. 공통적인 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글쓰기를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한 선생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수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죠. 제가 하는 방법을 나름의 설명을 조금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요, 32살 때부터 독서를 하기 시작했고, 독서를 하고 5년이 흐른 뒤 37살부터 기록을 하고 글을 쓰기 시작을 했어요. 따지고 보면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 년,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37, 38, 39, 40, 41, 한 5년째 이렇게 지금 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글이라는 것이 저는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쓴 글과 안 쓴 글이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글을 되게 잘 써서 뭐 그렇게 아니라 저는 글을 그냥 쓴 사람입니다. 어떻게 썼냐? 솔직히 나를 위해서 썼어요. 저를 위해서. 제가 하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여기서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시고요. 책을 읽다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내 생각을 계속 잡아 끄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거를 멈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생각을 끌어내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아, 이거 너무 좋다. 체크하고 이렇게 넘어가세요? 그래도 좋은데 여기서는 잠시 요 문구 있잖아요. 요 문구를 갖고 사색을 한 다음에 그 자기 생각을 옆쪽에 메모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뭐 키워드든 문장이든 짤막한 내 생각을 연결을 시킵니다. 일단 됐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캠스캐너를 활용해서 여기를 캡처를 합니다. 이 문구, 책 속에 있는 문구를 캡처를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블로그에 바로 불러와요. 블로그에 불러오다 보니까 바로 네모나게 빡 뜨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뭐를 하냐? 아까 했던 내 생각 있죠? 내 생각을 적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편에 글이 됩니다. 자, 책 속에 있는 글과 내 경험에 대한, 내 생각에 대한 글이 결합이 됐죠. 이 결합이 결국 뭐가 되냐? 한 편의 글이 돼요. 짧게라도 상관없어요. 짧게라도. 자, 중요한 거는 나를 잠깐 생각에 잠기게 했던 이 문구를 갖고 내가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자, 2019년 1월 22일 우연하게 이거를 좀 남기고 싶다. 이 좋은 문구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블로그를 활용했고, 요즘에 스마트폰에 너무 장점이 많잖아요. 즉석에서 글을 쓸 수가 있고요. 뭐 공유하기도 쉽고, 저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씩 누적하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부터 근데 그걸 가지고 글을 쓴 게 아니라 이거 참 좋다. 끝. 딱 한 줄이었어요. 근데 점차 내 생각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타이핑도 치게 되고 무의식적으로 막 이렇게 막 썼습니다. 뭐 글을 잘 쓰고 못 쓰고를 떠나서 일단은 썼어요. 일단 쓰다 보니까 괜찮네. 나름대로 희열도 있고 나도 글을 쓸 수 있고, 무엇보다 블로그를 하다 보니까 장점이 있잖아요. 댓글을 누가 달아줘요. 그럼 댓글을 통해서 서로 공감하고 격려도 받고 응원도 받고 이거 상당히 재밌구나. 그래, 꾸준히 한번 해보자. 거창하게 이걸 가지고 뭐 책을 쓰겠다, 글을 잘 쓰겠다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일단은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내공이 서서히 쌓이게 되더라. 책을 이렇게 보다 보면요, 많은 저자님들이 다른 작가의 책을 가져와서 인용을 합니다. 아니면 또는 각색을 해요. 살짝 비틀죠. 그런 다음에 뭐를 합니까? 내 이야기를 써요. 자, 다를 게 없죠. 책 속에 있는 문구를 가져와서 내 생각을 넣어서 이야기를 씁니다. 모으니까 한 권의 책이 돼요. 이렇게 저는 어느 날부터 내가 지금 하는 게 블로그에 글을 쓴다고는 처음에 이렇게 여겼는데, 나중에 제가 책 쓰기로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한 것들이 모두가 책 쓰기 하는데 훈련을 한 거구나. 저는 그거를 기대하고 바라서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넘치다 보니 책을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고 용기가 생긴 거죠. 자, 글이라는 것이 뭔가 나를 드러내야 되니까 되게 두렵잖아요. 제가 그래서 얼마 전에 여기에 관련된 글을 썼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은 내 삶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뭐 미움받을 용기의 저자 기시미치로도 뭐 그런 식으로 표현했고, 수많은 저자들이 또 그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나를 드러내는 거에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 나를 적극적으로 글쓰기로 드러내자. 그 다음에 나는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가면 되겠다. 이렇게 마음 편하니까 너무나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덕분에 제가 나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 자신감, 나를 조금씩 신뢰하게 됩니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 자신감은 또 자존감을 가져오고, 자존감 또 역시 자아효능감을 가져와서 나에 대한 더욱더 사랑을 하게 되죠. 나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환경, 여건이 더 풍족해집니다. 글쓰기가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주로 하는 방법 중 책과의 연결이에요. 수많은 독서법 관련된 책을 보면요, 나 이 책 읽고 이런 느낌 받고, 이 책 읽고 이런 느낌 받고, 이 책 읽고 이런 느낌 받고, 이 책 읽고 이렇게 적용을 했어.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번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시면요,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런 방법이 우리가 과거로 좀 돌아가면은 정약용 선생님께서, 그 다음에 또한 뭐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신사임당도 마찬가지고 부지런히 손을 움직였습니다. 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 나오면 베껴서 그거 가지고 내 생각 쓰고, 하나에 또 모으고, 이것이 어느 정도 찼다 책으로 엮고 출간을 하고 누군가한테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이 좋은 구절이 있으면요, 누군가나 생각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반대할 수도 있고요, 찬성할 수도 있고, 또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 있게 쓰라는 겁니다. 네, 책 속의 문장과 생각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건 블로그입니다. 제 블로그는요, 약간 정보성 글보다는 약간 제 사색의 글이 조금 많이 있어요. 생각을 글로 표현한 거. 예를 들어 이게 오늘 쓴 글인데, 오늘 쓴 글을 한번 보면요, 읽고 쓴다는 거, 그 고미숙 작가님의 글쓰기 특강을 읽고선 이런 글이 있어요. 현대인은 참으로 유능하지만 아주 심각하게 무능한 영역이 하나 있다. 바로 휴식이다. 그 휴식에 대한 그런 내용을 대한 글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 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생각을 쓰게 됐습니다. 자, 그 고미숙 작가님께서 얘기한 게, 일단 휴식을 할 때 책을 활용해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생각을 쓰게 됐어요. 쭉 이렇게 쓰다가 뭐 하루가 참으로 바쁘게 돌아갑니다. 강의가 있는 날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등교하는 날에는 아이들이 등교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막 썼죠. 그 다음에 저는 책을 읽으면서 쉽니다,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쉬면서 독서를 하고, 독서를 하면서 쉬는 저만의 공식이 성립이 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뭐 책과 함께 쉬는 것은 어떨까 하면서 한 편의 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식의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맨 처음에 만든 카테고리가 이 책 속의 명언이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너무나 이 소중한 문구를 그냥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 기시미 이치로의 40에게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 중에서 특히 이게 바로 캠스캐너로 캡처를 해서 불러온 거죠. 자, 그럼에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온다고 해도, 그리고 과거의 일도, 방금 있었던 일마저 잊어버리게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생산성으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타인에게 공헌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전 여기서 이 공헌이란 말이 너무나 감명이 깊었어요. 삶이란 것은 타인에게 공헌하는 그런 삶이 너무나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막 썼죠. 자, 지금 여기에 하루를 살아간다, 뭐 오늘 하루가 시작되어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의 글을 씁니다. 자, 이 가치를 그냥 흘려보니까 아까워 블로그를 하는 것이고, 블로그에
기록을 하다 보니까 내 삶이 참으로 가치가 있구나. 또 누군가한테 이렇게 공헌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또 영상으로 남기기 위해 유튜브로 하렵니다. 요즘에 유튜브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도 이렇게 한번 하기도 하고, 이걸 가지고 또 보다 보니 이 공헌이란 말이 어디에 또 나왔냐, 쓰다 미스이로의 청소력에도 나왔어요. 이것은 드러커식으로 하면 공헌에 해당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쉽게 가져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블로그에 이미 여기에 관련된 쓴 글이 제가 많죠. 그 다음에 에버노트라는 곳에 저장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불러와서 두 개의 책을, 지금 두 개의 책을 결합하면서 내 경험을 또 결합을 했어요. 한편의 글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글이 됩니다. 이번에 읽은 김미경의 리부트를 읽는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 추격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나는 꿈을 가진 평범한 사람의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 추격이라고 믿는다. 내가 간단해요. 내가 어떤 걸 추격하고 있는지 간단히 썼어요. 이제 나중에 이것을 책으로 실을 때는 요 문구는 인용을 하고 여기에 대한 거는 이제 자세하게, 이거 가지고 한 페이지 적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도 한 페이지 적을 수 있죠, 이거 가지고도 한 페이지 적고 이거 가지고도 한 페이지 적어요. 벌써 4페이지가 나오네요. 한 꼭지가 벌써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게 바로 텍 속에 있는 문구를 갖고 나만의 생각을, 사색을 끌어내는 글 쓰는 저만의 방법이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은요, 어떤 이렇게 글로써 남겨서 연결이 되고 누군가한테 이렇게 나누어질 때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좋은 에너지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